안녕하세요. R을 활용한 머신러닝 강의를 맡게 된 엑셈의 빅데이터 분석팀의 조치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에 앞서서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데이터 분석의 절차가 어떤 것을 알아볼까 합니다. 머신러닝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의 전망과 역량, 현실,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 분석이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라는 용어를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저희가 R을 활용한 머신러닝에 앞서서 데이터 분석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데이터 분석이 궁극적인 무엇이냐라는 호기심을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걸 통해서 데이터 과학자가 되고 싶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데이터 과학자가 되면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요. 직업적인 전망이 좋아서 데이터 과학자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데이터 과학자가 돼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회 속에서 많은 데이터가 빅데이터 환경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전망을 보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과학자 전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과학자를 연봉 10만 불을 줘도 구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이 데이터 과학자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단순히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자를 기업에서는 영순위로 영입하고 싶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것들이 이해해야 될 것 같고, 통계학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빅데이터 하드 에코시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도 알아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석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머신러닝과 딥러닝, 최근에는 이 딥러닝 분야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 능력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분석의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를 궁극적으로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R이라는 언어, 최근에는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영역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메인 지식까지 알아야 되는 다양한 영역들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한 사람의 역량으로 부족합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영역들, 수학, 통계학, 데이터 처리 능력, 하드웨어에 대한 에코 프로그램, 그리고 또 업무 지식,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 능력,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역량으로는 거의 부족하죠. 그래서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게 데이터 과학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석가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에 대한 어떤 스킬셋도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추출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엔지니어와 비즈니스 전문가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우선돼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분석을 하게 되는 사람은 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 통계학 등을 배우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처음 겪는 이유는 데이터 비즈니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대한 업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수집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엔지니어와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데이터 분석의 현실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캐글이나 다른 여러 가지 코딩들로 배우는 분석 기법으로 익히는 것은 실제 접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도 익히셨다 해도 실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역량은 현실에서 실무를 비즈니스를 해결하는 데 보면서 한 10%에서 20%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없다고 볼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쓰레기 속에 어떤 보석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보석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었다면 분석을 하고 당연히 실무에 적용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번에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데이터 엔지니어와 비즈니스 전문가들과 얘기함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데이터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길입니다. 데이터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의 이론적인 분석 기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이해함으로써 사회를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죠. 그래서 업무하는 분들은 비즈니스에 대한 업무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업무는 이해할 수 있어도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접하는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기존의 RDB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현실은 더 크죠. 실제로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지 않았다면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장되고 있다면 되게 감사한 따름입니다.